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 강세 속에서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아쉬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난밤에 엔비디아는 장중 시총 1조 달러를 터치하기도 했는데 국내 반도체주는 연일 상승해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목은 여전히 좋은 에너지를 이어갔죠. 네, 특히 이수페타시스가 외국인의 뜨거운 러브콜 속에서 5월 16일 이후 하루를 제외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중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며 마감을 했습니다. 6월에 주도주 탐색이 활발했던 5월의 마지막 거래일,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K배터리는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차세대의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선점을 위한 민관의 합동 전략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는 꿈의 배터리 전고체 전지입니다. 최근 삼성 SDI가 새로운 전고체 배터리 발표와 함께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 대량 생산 일정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 SDI는 배터리 3사 중에서 R&D 비용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도 2030년까지 20조 원을 투자를 해서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오늘 전고체 관련주들의 종목별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인적 분화로 재상장한 첫날 이수화학과 함께 동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전고체 소재 대표주로 꼽히는 한농화성도 6% 빨간불을 유지하며 마감을 했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고체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도 소개해 주시죠.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는 이재용 정의선 차세대 협업입니다. 현대차의 차기 제네시스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25인치 패널 공급이 낙점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현대와 삼성의 자동차 동맹에 OLED 시장이 또 한 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와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한 필옵틱스와 OLED 장비 업체인 HB 테크놀로지가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후 들어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필옵틱스는 상승세를 지켜냈고요. HB 테크놀로지는 아쉽게 하락 전환으로 마감했습니다. 적용 분야가 확대되며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OLED 관련주, 종목별로 성장성을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전고체와 OLED 관련주 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농화성, 필옵틱스, 그리고 HB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투자자 여러분, 이 종목들 매수를 하셨는지 매도하셨는지 아니면 여전히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 종목들의 차별화된 맞춤 전략과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오늘 매매 타이밍 포착해볼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농화성, 필옵틱스, 그리고 HB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매도의 기술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의 첫 번째, 꿈의 배터리 전고체 전지였습니다. 배터리 3사가 꿈의 배터리 소재 개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전고체 배터리를 기대보다 더 빠르게 좀 상용화할 수 있겠다라고 좀 기대를 해도 좋을지, 이와 관련된 좀 이 종목들을 저희가 좀 어떤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전반적으로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부장님? 예, 일단 전고체 배터리는 역시 화재의 안전성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배터리라고 좀 불리긴 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7년도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해서
양산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3년이 좀 넘는 시간이 좀 남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좋은 배터리인 것은 맞는데 기존에 국내 배터리 3사가 수조 원의, 수십조 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만든 기존의 3원계 배터리의 이런 설비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금도 많이 좋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더 성능은 개선이 되고 더욱더 안정성도 그 양산에 있어서 안정성도 더 도모가 될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것들을 좀 라인을 좀 갈아엎을 정도로 완전 뛰어난 원가가 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조금 저는 뭐 좀 일부는 테마성, 뭐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좀 과도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다소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종목별로 좀 선별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전고체 관련주들이 5월 중순 이후로는 반등을 좀 시도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한국화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이제 사인을 좀 보니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모두 고사인을 주셨고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지금 스탑을 켜주셨네요. 자, 그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적 분할 후에 재상장 첫날 상한가로 기분 좋게 좀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 다 고사인을 주셨잖아요. 지점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상한가 이제부터 좀 시작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부터 시작이자 말씀하시니까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 네. 사실상 이제 뭐 분리를 해서 오늘 재상장을 했는데 사실상 수급이 몰리는 경우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좋은 건 다 알겠고 그럼 어디까지 갈까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게 되긴 하는데 사실상 수급이 좀 몰렸던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회사가 뭐 가치가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부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던 뭐 꿈의 배터리라고 했던 전고체가 실질적으로는 안정성도 그렇고 에너지 밀도도 높고 그리고 뭐 패키징에서 이제 외장재 뭐 이게 결과적으로 부피도 줄어듭니다. 부피가 줄어들다 보니까 차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언제 상용화가 되느냐에 대한 논란은 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고체 어떤 분들은 좀 뭐 근거는 없지만 이제 뭐 잘 아시는 분이 말씀하시기에 야, 그 27년 절대 못한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근데 그건 이제 근거 없는 개인적인 주장일 수는 개인의 있는데 의견도. 예, 그렇게 이제 논란이 많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삼성 SDI가 27년에 이제 EV용으로 상용화하겠다라는 거고 일본 회사 중에 맥스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올해 전고체 배터리를 6월에 생산을 해서 뭐 시제품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그 전기차용이 아니라 이제 로봇이라든지 일반에 쓰이는 조그만 배터리 쪽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시가총액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말씀드리게 뭐 전고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생각에는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네. 실질적으로 석유화학 부분은 기존 이수화학이 담당을 하고 요 이제 정밀화학이라든지 전고체 배터리 소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아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이제 됐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뭐 소위 말하는 따상이 왔는데 그 이후에 내일도 이제 급등해서 시작할 수는 있지만 네. 뭐 매수를 하다라는 말은 못 드리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관심은 가지고 그냥 분할 매수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은 됩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좀 대장주로 예, 자리매김을 대장주로 좀 하고 자리매김을 있으니까 해놨습니다. 흐름은 좀 보되 약간 조금 무서운 느낌은 예. 좀 있다, 버거운 느낌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이제 전해질 원료 생산을 핵심 전략 사업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룹사에서 인적 분할을 좀 단행을 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인적 분할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현재 기술력은 좀 어느 정도인지 좀 들어볼까요, 부장님? 일단 전고체 배터리 이제 전해질 핵심 원료 이제 황화 리튬을 이제 국내 유일하게 또 세계 최대의 생산을 하고 할 수 있는 회사죠. 작년 기준에 연 20만 톤이고 추가 증설을 통해서 더욱더 공고하게 그 위치를 잡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뭐 제품화를 황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한 이력도 있는 회사고 기술력도 있어서 국제 과제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솔리드 파워 등의 고체 전해질을 공급한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의 효과는 사실 기존에는 화학까지 겹쳐지면서 이제 복잡한 이런 사업 구조가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었다라고 보여진다면은 이제는 이제 전고체 부분을 이렇게 분할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 이게 이수 스페셜티 스페셜이 전고체 관련돼서는 가장 좀 주도주로 부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는 차원에서 분할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수화학이 지금 이제 2차 전지주로 완벽하게 좀 자리매김을 해 나가는 시간인 것 같은데 그룹 내에서 좀 시너지 효과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지점장님? 예, 시너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이제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굉장히 많이 높았더라고요. 자, 영업이익 봤더니 531억까지도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약간 독점적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 거의 수직 계열화가 다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당연히 관련되어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좀 더 타 회사에 비해서 좀 먼저 진출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실적도 기존 사업도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성장 기반도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수직 계열화 자체가 이제 공급이라든지 단가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진출하는 회사들보다는 오히려 좀 더 단가라든지 아니면 효과가 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보여 있기 때문에요. 수직 계열화에 대한 부분이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인적 분할로 주식이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사실 상한가를 찍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이제 하루를 좀 맞이하셨을 텐데 우선 고라고는 하셨지만 또 신규 진입은 약간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도 주셨거든요. 지금 이제 기존 보유자들이 어디까지 좀 홀딩을 해야 할지 전략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수화학을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는 안 계실 겁니다. 사실 네. 한 달이 정도의 이 거래 정지를 참았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수화학이 8이고 2가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기 때문에 근데 2가 커짐으로써 아마 내일 정도면 오히려 시총이 역전될 수도 있을 정도의 이런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기본적으로 사실 지금 가격대에서 오늘 첫 상장한 날이기 때문에 쫓아가서 매수. 사실 내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한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쫓아갈 수가 있겠느냐. 저는 조금 더 향후에는 좀 안정화된 후에 그래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관련된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장 좀 유일하게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굳이 급하게 내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네.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한농화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부터 탄력이 붙고 있는데 오늘은 6%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근데 좀 윗꼬리를 조금 많이 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두 분 다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어요. 김성준 부장께 먼저 들어볼까요? 이 한농화성에는 스탑 사인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계면활성제 같은 이제 화학 이런 회사죠. 근데 이런 전고체 관련해서 국제과제 선정 그 이슈 하나 가지고 좀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관련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3년 가까운 시간인데 아직까지는 개발 중에 있으면 물론 이제 개발을 해서 잘 개발해서 또 이게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좀 테마성의 강세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수 스페셜이 이제 등장함으로써 네. 다소 좀 후발주로 밀릴 가능성들까지도 우리는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스페셜티 케미컬 좀 종목 이름이 길죠. 네네. 이제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느 정도의 좀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이 회사가 이제 21년 9월 달에 이제 국책과제에 선정이 됐는데요. 고분자 전해질 소재를 그 합성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그런 이제 국책과제 진행 중에 있고 현재 LG화학과 한국화학연구원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고분자 전해질의 핵심 소재의 그 가소제, 그리고 가교제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상용화되고 제품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좀 힘들고요. 사실 이 전고체 부분들은 네. 혼자만 잘해서도 안 되죠. 다 장비라든지 소재 여러 가지 각각의 소재들이 다 완성이 되면서 같이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의 의견도 좀 분분하고 시장에서도 실적으로 언제 당겨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은 좀 의문점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황재수 지점장께 그러면 기본 펀더멘탈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나 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우선 한농화성을 이제 좀 보면 1976년도에 설립된 이제 정밀화학 제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농업용 화학 원료로 이제 시작을 했고 제품을 이제 제조를 했고요. 뭐 장기간의 연구 개발에서 사실 실적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잘 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주가가 최근 올 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뭐 전고체의 이제 소재 관련돼서의 거의 뭐 주도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부장님 말씀에 저는 이제 같이 동의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실적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기존에 있던 사업부가 오히려 좀 최근 들어서 꺾이는 부분, 그러니까 꺾이지는 그 실적이 줄어드는 모습이 좀 주가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봐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좀 더 펀더멘탈이 나오지 않은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매물 압박에 좀 시달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김응상 회장님이 이제 3만 원 안팎에서 이제 매도가 나왔던 부분이 사실 투자 심리에 굉장히 좀 안 좋았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 회사에 있는 뭐 관계자께서 이제 파신다라는 부분은 뭐 투자 심리에 굉장히 좀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팔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또 투자 심리는 당분간 좀 악화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런 리스크도 이런 이슈도 좀 있었고 지금 또 물량이 고점에서 좀 털지 못했던 또 그 물량들이 좀 무겁게 있다 보니까 오늘도 좀 윗꼬리를 달면서 사실 예전 고점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지금 상승에도 지금 뭐 웃고 있을 그런 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기존 보유자분들은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짜나가야 된다라고 좀 보실까요, 지점장님? 우선 지금 급등을 한 이후에 사실상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만약 유통 물량으로 봤을 때 뭐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할 때 매물 나왔었던 부분은 기존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한참 전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많이 좀 정리를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되느냐, 뭐 회장님도 뭐 매도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매도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지금은 그래도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어서 이제 당분간 보유를 하지만 긴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좀 보유를 하되 뭐 상승 시에는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규 매수는 이제 저는 이제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뭐 이제 접근은 좀 이제 뭐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도 좀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하면은 좀 기다리기보다는 물량들을 조금 줄여가는 전략들을 좀 가져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OLED로 좀 넘어가 볼까요? OLED의 적용 범위가 확장이 되면서 지금 이제 관련된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차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량용 OLED로 손을 잡았죠. 최근에 이제 애플의 신제품 OLED, 뭐 전장용 OLED 이렇게 OLED의 적용 분야가 점차 커지면서 시장에서도 OLED에 이제 좀 눈이 쏠리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주목을 해서 봐야 할 성장 포인트 어떤 거라고 보세요, 지점장님? 실질적으로 OLED 관련돼서는 다시 뭐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이 이제 태블릿 PC를 이제 OLED로 탑재하는 부분이 가장 큰 시장의 성장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싶고 그거에 따라서 삼성 뭐 디스플레이도 4.1조의 시설 투자라든지 투자에 대한 부분도 얘기한 거 봐서는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사이클이 있죠.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지만 뭐 OLED 뭐 LCD에서 OLED로 바뀌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만 실질적으로 휴대폰만 국한되어 있는 데에서 뭐 단계적으로는 태블릿이고 그 위에는 뭐 PC까지 노트북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맥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은 시장이 이제는 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피롭티스도 관련돼서도 어제 이제 그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630억 가량의 이제 디스플레이 계약 장비 계약을 맺으면서 주가가 좀 강한 흐름을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종목명이 나왔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매도의 기술에 올릴 종목이 바로 피롭틱스 그리고 HB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사인을 좀 보니까 피롭틱스는 지금 갈렸고요. HB 테크놀로지 이제 두 분 다 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피롭틱스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저희가 또 시간회에서 어제 또 전해 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제 저희가 또 장중에 관심을 받은 또 종목에 이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럼 황재수 지점장께 방금 하시려던 말씀을 이어서 좀 들어볼까요? 예.
제가 너무 앞서가서 죄송합니다. 마음이 늘 앞서가죠. 네, 네.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아, 예. 네. 우선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한가를 갔었는데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630억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작년 매출액 대비 되게 큰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런 수주 사업 하는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주권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이제 매출이 늘 거고 당연히 리드 타임이 있긴 하겠지만 매출이 늘고 그게 바로 실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특히 올해 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5년 3월 1월 31일로 되어 있지만 뭐 초도적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OLED 디스플레이, 뭐 레이저 커팅이라든지 노칭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2차 전지까지 연결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23년 연결 예상으로 봤더니 3,88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뭐 257억 원으로 증권사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의견이 이제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자회사의 상장권이라든지 그리고 본업도 지금 뭐 애플 게임 체인저가 이제 태블릿에 탑재하면서 커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도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옵틱스를 이제 고사인을 주시면서 앞으로도 실적도 뭐 바로 찍히고 좋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김성준 부장께서는 이제 스탑 사인을 주셨거든요. 오늘 또 거래량이 실리고 좀 윗꼬리가 많이 달렸는데 어떤 이유로 지금 스탑 사인 주셨을까요?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들 때문에 스탑 사인을 일단 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오늘 정확하게 52주 신고가로 시가를 형성하면서 출발을 해서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대량 매도 그리고 대량의 거래 그리고 장대 음봉이 나오는 전형적인 좀 일단 매도의 시그널.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일단 단기적인 스탑 사인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역시 장기적으로는 뭐 지점장님 말씀처럼 뭐 실적도 좀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또 밀렸을 때는 다시 한번 좀 기회를 보자라는 차원에서 잠시 쉬어가자라는 의미로 스탑 사인 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 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좀 음봉이 나왔는데 밸류는 오케이인데 기술적으로는 좀 스탑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OLED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정 장비도 함께 좀 제조를 하고 있는데 관 시장에서 OLED 시장이 확장이 될 때 필옵틱스는 어떤 강점을 조금 나타낼 수 있을까요, 부장님?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애플이 아이패드와 뭐 맥북에 이제 OLED 디스플레이를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다른 노트북이나 이런 태블릿 업체들 또한 OLED의 채택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 동사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이제 8.6세대의 이런 이제 레이저 장비, OLED 장비 쪽에 발주는 뭐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 있고요. 네. 또 이게 또 반도체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레이저 응용 장비들이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좀 개선되는 부분들 있다면은 뭐 충분히 저는 그래도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좀 점차적으로 디스플레이 업황이 좀 개화될 수 있는 이런 시기에 동사도 좀 소외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필옵틱스도 이제 자회사 이제 필에너지가 물적 분할로의 코스닥 상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필에너지가 2차 전지 장비의 신흥 강자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코스닥 상장 그리고 상장을 하게 되면 필옵틱스의 주가 영향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지점장님? 과거로 보면은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새롭게 상장하는 부분,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이제 지금도 뭐 디스플레이가 또 성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뭐 시장의 관심들은 2차 전지가 좀 더 지금 높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장 전에는 보통 기존에 있는 회사가 오르다가 상장 후에는 이제 필 에너지 쪽으로 이제 몰리는 경향이 있더라고. 과거에 봤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똑같이 지금도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2차 전지 때문에 필옵틱스를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에너지가 상장하면 그쪽으로 수급은 몰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관심 받아서 오를 수 있지만 필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좀 차츰 주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필에너지 좀 더 보면은 이제 공모주가 이제 다음 달 6월 13, 14가 수요 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레이저 노칭이라든지 스태킹 공정 장비라든지 그리고 삼성 SDI가 뭐 투자했다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시장에 좀 관심을 받는 것 같고요. 아마 공모를 뭐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몰려서 주가가 좀 좋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고사인을 받았지만은 상장 후에는 오히려 에너지 쪽으로 좀 몰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되고 어쨌든 있습니다. 좋은 뉴스는 맞지만 네, 필에너지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면서 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이제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신고가 랠리에서 오늘 뭐 음봉을 기록하긴 했지만 수익권에서 약간 아쉬움이 남다 보니까 선뜻 수익 실현을 좀 못한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보유자분들이 아직 내리지 못하셨다, 익절 아직 못했다 하면 현 시점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부장님? 일단 뭐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신고가를 이렇게 돌파를 했다가 아쉽게도 이렇게 다시 되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물론 이제 수급이 워낙 좀 꼬였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좀 회소 과정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한 이 10,000원 선 전후까지는 오히려 이제 다시 한번의 재진입의 시기로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든 뭐 신규 매수의 관점이든 일단 10,000원 선 혹은 그 이하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 수준에서는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의 대응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다시 한번 그래도 좀 더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 이어질 수 있을 거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좀 기록했던 그 정도의 느낌에서 한 10,000원 정도 선에서 이제 저항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HB 테크놀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OLED 시장의 본격 개화 수혜주로 지금 좀 부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역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뭐 빨간불을 좀 켜내다가 오늘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2%대로 지금 거래를 마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지금 고 사인을 주셨어요. 황재수 지점장께서는 왜 이 종목은 고 사인을 주셨을까요? 우선은 서두에서 말씀을 이제 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OLED 관련주가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다. 성장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애플에 따른 이제 뭐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기 네네. 때문인데요. 뭐 HB 테크놀로지를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LED 전공정에 쓰이는데 AOI 그러니까 이제 자동 광학 측정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사 장비고 그 리페어 장비까지. 그래서 이렇게 검사했던 거를 뭐 수정하는 부분까지도 하는 장비 업체고요. 최근에 2차 전지까지도 이제 뭐 외관 장비까지 검사 장비도 이제 진출을 해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를 한 이유는 뭐 업황 자체가 살아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향으로 이제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자회사들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회사, 뭐 반도체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분법도 굉장히 좋고요. 뭐 최근 들어서 업황도 올해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하고 이익도 증가하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가지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와 HPSP의 약간 네, 그런 자회사. 강점들을 좀 네. 짚어주셨는데 이제 김성준 부장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비슷해요. 필옵틱스랑 신고가에다가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으시고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종목만의 강점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걸까요? 예, 일단 저도 처음에는 차트만 보고 스탑이라고 썼다가 이건 좀 네. 많이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런 시장 그 내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신규 투자가 진행됐을 때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회사로서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몇몇 업체들의 수주 소식이 어제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HB 테크 입장에서는 남들은 떡이라도 먹어봤는데 이 회사는 뭐 사실 입에 넣기도 전에 냄새만 주가가 맡고. 그렇죠. 네. 주가가 좀 떨어져 버린 억울한 측면들도 있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리기는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에서 저는 고 사인을 드렸습니다. 근데 참 억울하게 외국인이 또 계속해서 좀 팔고 있는 게 참 좀 아쉽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OLED도 있고 이제 2차 전지 장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 어쨌든 좀 동력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또 이제 종목이 좋다 보니까 6개월 이상 장기 보유자분들은 지금 충분하게 좀 수익을 즐기고 계실 것 같거든요. 기존 보유자들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 될까요, 지점장님? 뭐 고를 외쳤으니까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장대 음봉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매물은 좀 쌓일 것 같습니다. 뭐 소화 과정이 보통 며칠 나오더라고요. 네. 뭐 그것 때문에 며칠은 이제 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게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뭐 HPSP, 네. HPSP에 대한 지분도 가지고 있어서 사실 가장 되게 최근 들어서 반도체에서 좀 핫한 부분이잖아요. 뭐 이런 부분도 지분법으로도 이제 있던 부분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질문에서 보셨던 대로 이제 2차 전지 쪽도 굉장히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 SDI항으로 이제 헝가리라든지 그리고 천안 공장에 외형 검사 장비를 하고 있고요. 독점적으로 거의 뭐 납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지난해 60억이었지만 올해는 한 150억 정도. 그리고 수주
2.5배가 늘어나네요. 예. 근데 네. 금액이 이제 많진 않아서 사실. 전환사채도 좀 있잖아요. 전환사채가 이제 400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으로 미칠 수는 있거든요. 이게 사실 항상 부담입니다.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 우리 전환가가 좀 아직은 이제 2,040원이긴 한데 네. 지금도 그래도 많이 상승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부담은 부담입니다. 하지만 뭐 자회사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네. 업황이 살아나는 부분이 부담으로 있지만은 당분간은 그래도 좀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전환사채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에 대한 그 점수를 후하게 주시면서 두 분 다 고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종목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농화성, 필옵틱스 그리고 HB 테크놀로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들을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드릴 때는 현재 주가 그리고 지금의 모멘텀을 기준으로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전략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매매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신흥이 9% 상승률 보이면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고요. 패션 사업을 영위하는 TBH 글로벌이 8%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폭시 수지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인 국도화학이 4%대 상승률 보이면서 46,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강화유리 가공업체인 UTI 오늘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는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9.6%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중이 9%대 상승률 보이면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닭고기 관련주인 체리브로 8%대 상승률 보이고 있고 DYC가 7% 그리고 다보링크가 6%대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도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우선주가 2.5% 밀리면서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목받았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주목받았던 삼부토건이 1.2%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진칼 우선주도 보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의 무산 가능성에 19% 급등을 했었는데요. 시간에서는 1.3% 하락하고 있고 한진칼 역시 같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제넨바이오가 하한가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24억 규모의 사채 원리금 미지급 발생을 공시하면서 하한가로 들어갔는데요. 오늘도 4% 하락이 나왔는데 시간에서도 10%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복 전문업체인 원통물산 오늘 20% 장대 양봉을 연출했는데 시간에서는 2%대 하락률 보이고 있고 OLED 관련주인 소록수 역시 1.8%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JC현 시스템 역시 1.8% 하락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라이징 스탁이고요. 세 분의 라이징 스탁 종목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충성 파트너 네오위즈, 황재수 지점장, 세경 하이테크, 그리고 김성준 부장 리노공업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충성 파트너의 종목 네오위즈부터 듣고 갈까요?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포인트는 모바일과 콘솔 모두에서
조금 확장세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글로벌적으로 좀 얻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포인트의 핵심은 장기적인 방향으로 투자가 좀 가능하고 지켜봐야 될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높았다 보니까 피해 거짓을 이미 좀 많이 해본 것 네. 같은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이 피해 거짓의 쇼케이스와 모바일 콘솔의 이제 글로벌 확장세를 꼽아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피해 거짓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출시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실 텐데 아직은 좀 출시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는 8월에 좀 출시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신작 게임 피해 거짓이 이제 오프라인 쇼케이스가 개최가 됨으로써 좀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는 모습이고 6월 9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쇼케이스에서 네오이즈와 이제 피해 거짓 아시아 독점 퍼블리싱을 좀 맡은 신세계 IMC가 좀 같이 기획을 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피해 거짓은 이제 이탈리아 유명 동화 피노키오를 좀 잔혹 동화로 좀 해석한 그런 소울라이크 싱글 플레이 액션 RPG 게임으로서 일단 관련해서 기존에도 게임스컴 2022에서 3관왕을 좀 차지하면서 글로벌적으로 기대작으로 좀 부상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실적 관련해서는 지금 뭐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게임 관련주는 기존에도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듯이 신작 게임에 따라서 매출이 좀 증대되는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이제 다음 달 이제 6월 달에도 브라운 더스트 2가 이제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노 이슈도 지속적으로 있는 그런 상태이고 신고가를 오늘 또 달성하고 좀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눌려가는 구간에서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고 증권사에서도 계속적으로 목표가를 56,000원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지금 자리에서 5,500원 이하에서 매수 체크 가능하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55,000원까지 목표 구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절 라인은 지금 상황에서 좀 짧게 47,000원 구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5,000원 구간 이 라인에 왔을 때는 계속적으로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타점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거짓의 쇼케이스도 있고 또 다른 신작도 있는데다가 판호에 대한 이슈까지 있는 만큼 지금 자리에서 좀 모아가서 55,000원 정도에서 수익을 실현해보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황자수 지점장의 종목 세경 하이테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결과적으로 폴더블이 증가한다, 폴더블이 많이 팔린다라고 했을 경우에 실적이 굉장히 연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올해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폴더블이 많이 팔릴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도 하반기에 좀 굉장히 좋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폴더블에 대해서 그 기대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했는데 폴더블 필름의 성장세 그리고 이제 실적 모멘텀 어디까지 이익이 좀 확장이 될 수 있는지 기대감 어디까지 좀 가져볼까요? 우선 이제 그 세경 하이테크가 과거에 굉장히 많이 실적을 냈었던 부분이 있고 계속 좀 이제 좀 줄어들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올해 내년 이제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데코 필름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외부에 이제 글라스나 이제 플라스틱 표면에 이제 색상을 입히는 약간 예전에 저는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누가 그러는데 이제 약간 이제 분홍빛이 났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처럼 이제 색상을 입히는 용도로도 사용해서 그때 매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글라스틱 그러니까 글라스틱은 이제 플라스틱 표면에 부착되는 되게 유리하고 비슷하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유리를 대체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매출 그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싸게 이제 납품을 할 수 있어서 단가가 굉장히 이로운데요. 이런 부분이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매출에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 고정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감소를 시켰고요. 그리고 수율도 많이 나와서 이제 실적이 올해 뭐 작년부터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로 보면은 기대가 되는 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부분입니다. 폴더블 폰형 뭐 스마트폰에 이제 보호 필름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올해 뭐 최근 들어서 이슈였죠. KH 바닥이라든지 뭐 물방울 힌지로 인해서 이제 접히는 부분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 그리고 그 폴더 위로 여는 폴더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커지면서 오히려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고요. 주변에도 폴더블 폰을 사겠다라는 사람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에 따라서 매출액이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뭐 올해 예상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뭐 보니까 매출액이 뭐 2,600억에 영업이익이 이제 80억이 나왔고요. 뭐 올해는 뭐 예상치로 이제 증권사 예상치로 봤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스마트폰이 출시하기 직전까지는 모멘텀이 좀 살아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리고
그리고 이제 1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냈던 부분, 그리고 지금부터 생산을 하고 해서 이제 출시까지 이제 미리 이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2, 3분기는 좀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보니까 약간의 변동폭이 있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좀 우상향 기조를 유지를 해왔거든요. 좀 꾸준하게 좀 올라왔는데 어디까지 좀 눈높이를 높여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부분은 사실상 매출에 영향도 있을 겁니다. 이익이 줄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뭐 최근 들어서 당연히 이익이 는다면 그 반대로 이익이 는다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25,000원까지 그래도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2025년도 추정치는 뭐 증권사 추정치입니다. 이거 뭐 근거는 이제 증권사 추정치에서 뭐 당연히 비용 계산 이런 거 다 매출 계산했겠지만은 과거에 가장 매출액이 많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익이 굉장히 컸을 때에 비해랑 거의 비슷하게 봤더라고요. 그런 걸로 본다면은 폴더블 향이 많이 나가고 많이 팔릴수록 이익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5,000원까지도 그래도 과거에 좀 많이 나왔던 부분, 그러니까 작년 초에 대한 부분까지는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폴더블에서 세경 하이테크 만나봤고요. 김성준 부장의 종목 또 반도체 속에서 리노공업을 좀 듣고 가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리노공업은 이제 비메모리 중심의 매출이 좀 높은 회사인데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메모리보다 비메모리가 업황 개선이 좀 빠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XR, 뭐 AI 같은 전방 산업들의 이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더한다면은 안정적으로 그래도 실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업황의 좀 가속화되는 좀 개선과 또 이제 구조적인 성장을 좀 꼽아주셨는데 어디까지 리노공업은 성장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리노공업은 매출 비중을 보면은 반도체 테스트 소켓이 60%, 그리고 리노핀이 30%, 다 이제 소켓 쪽이고요. 그리고 의료기기가 10%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애플이라든지 퀄컴, TSMC, 삼성전자의 주로 이제 비메모리 쪽을 중심으로 매출을 이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제가 좀 주목할 것은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1분기 실적의 주가 타격을 상당히 좀 많이 좀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매출 가장 높은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40%가 넘는 영업이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R&D에 사용하는 테스트 소켓이 상대적으로 이제 다품종 수량 생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그 마진이 높은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1분기 실적도 사실 매출이 급감을 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률은 35%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했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일단 단가이나 압력은 그닥 크지 않았다,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시장 내 지위를 한편으로 좀 볼 수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러한 실적 부진은 좀 일시적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일단 2분기는 조금 개선되는 흐름을 최근에 좀 보여지고 있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볼 때는 지금이 오히려 이제 가장 좀 기회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목표가 얼마까지 볼까요? 일단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V자 반등 단기적으로 했는데 이전에 박스권이 사실 15만 원 저점, 18만 원 고점에 박스권을 좀 보여주다가 좀 밀렸던 부분들인데요. 일단 1차적으로 15만 원 혹은 이제 10만 원 목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돌파 시에는 일단 18만 원 선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회사, 안정적인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징 스탁은 최충성 파트너의 네오위즈와 황재수 지점장의 세경 하이테크 그리고 김성준 부장의 리노공업까지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 장 마감 후 난소암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오레고보맙 글로벌 3상에서 환자 모집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정규장에서 5%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강한 에너지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네요. 4위 만나보겠습니다. 아모센스인데요.
무선 충전 차폐 시트, 자동차 전장 모듈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4% 빨간불로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긍정적 분위기 감돌고 있습니다. 역시 4%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 종목 만나보시죠.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 업체로 스마트키 시스템, 파워 윈도우 스위치 등 다양한 전장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의 강세에 힘입어 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거래량 1위 기록하면서 활발하게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3.6%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 확인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텍인데요. LCD 모듈 전문 제조업체로 주요 매출처인 삼성전자에 스마트폰용 LCD 모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4% 강세로 고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1,500억 넘는 거래대금 실리면서 5%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1위 종목 확인하시죠. 유라테크입니다. 차량 점화 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14%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특징주 유라테크부터 볼까요? 최근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주로 부각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 좀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사인 유라코퍼레이션에서 전기차 충전 케이블 부품을 좀 제조를 하고 있어서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8억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시도하기 한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일단 전기차 무선 충전 및 전장 부품 전문 업체로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테슬라에서 이제 한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 이고 현대, 기아의 1차 협력사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일단은 좀 상승세를 좀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고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이걸 좀 용어를 바꿔서 전기차 부품으로 좀 이해를 해 보시면은 지금 투자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를 좀 보실 수 있을 거고 일단 전기차 부품으로 지금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마가 좀 확장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기존에 좀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좀 부딪혔던 9,000원짜리를 좀 돌파를 시도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이 거의 이제 오늘 10,000원 근처까지 좀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충분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1차적으로는 11,000원에서 12,000원짜리까지 한번 체크해 보셔도 괜찮다. 일단 중장기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이 좀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적인 룸이 더 있다는 말씀으로 들었고요.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3위 모베이스 전자도 보겠습니다. 5월 초 신고가를 기록한 후 약세를 면하지 못했는데요. 어제부터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좀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바닥은 좀 나온 그런 상태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또한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좀 상승세가 기존에 좀 있었던 그런 기업이죠. 지난해 매출액도 이제 9,222억 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관련해서 사상 최대 규모를 좀 달성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더 상승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은 좀 1분기 연결이익에도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고 일단 당기순이익도 51억 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지금 바닥 상승이 좀 나왔다가 눌린 구간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세적으로 외바닥으로 터닝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기술적으로 한 번쯤 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것 같고 2,800원 정도 1차적인 목표 구간 저 자리만 좀 잘 넘어주면은 시원하게 3,000원짜리를 한 번 더 돌파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은 단기적인 모멘텀 정도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염두에 두시고 일단 시간 텀을 좀 두시고 바라보신다면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최충성 와우넷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5월 제조업 PMI가 부진하게 나옴에 따라서 오늘 아시아 증시 모두 파란불 켜져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오늘 1% 넘게 빠졌는데 막판에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0.6%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선전지수도 0.7% 파란불 켜져 있고요. 마감을 앞둔 홍콩 항생지수 현재 2% 넘게 빠지면서 약세장으로 이어갑니다.
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3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친강 외교부장과 만나서 중국과 미국의 이해관계는 서로 뗄 수 없는 샴쌍둥이처럼 얽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테슬라는 미중 간의 디커플링과 단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중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발전 기회를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소식 덕분인지 오늘 중국장에서 자동차주 강세 보였습니다. 유럽 개장 상황도 함께 알아보시죠. 어제 하락 전환하며 파란불로 마감했던 독일 닥스 지수 오늘 0.5% 파란불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독일의 다양한 경제 지표가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실업 관련 지표가 발표되고 오늘 밤에는 5월 인플레이션율, 종합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개장 상황도 알아봅니다. 전일장에서 1% 넘게 빠졌던 까크 지수, 오늘은 0.6% 가까이 빠지면서 출발합니다. 오늘 프랑스는 다양한 경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예상치에 부합한 반면 4월 소비 지출과 5월 CPI 상승률이 전부 하회했습니다. 특히 CPI가 하회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를 풍성하게 채워갈 좋은 종목들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